320만 미국 부모들이 6개월 대기해서 선택한 한국 교육은 충격이었습니다. 문제아가 6개월 만에 모범생으로 바뀐 비밀 그 답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잠깐 딱 5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크 존슨입니다. 지난 25년간 미국 스포츠계를 취재해온 기자로서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취재 경험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그리고 우리 미국까지 전해진 무술, 태권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태권도를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저 발차기가 화려한 동양 무술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미식 축구, 야구, 농구를 주로 다루던 제게 무술은 다소 생소한 영역이었죠.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시작된 이 취재가 저의 인생관까지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난 1년간의 집중 취재를 통해 깨달은 것은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닌 한국의 깊은 철학과 정신이 담긴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미국 사회에서 부모들 사이에 뜨거운 열풍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미국 전역 3만여 개 태권도장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작은 기적들, 한국의 정신이 어떻게 미국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한 문제아가 예의 바른 소년으로 거듭나는 감동적인 실화를 통해 태권도의 진정한 힘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태권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작년 4월의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아들의 야구 경기를 보러 가던 중 워싱턴 근교 베데스다의 한 쇼핑몰에서 우연히 태권도장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대기 명단이 6개월이나 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미국 부모들이 왜 이렇게 태권도에 열광하는지 궁금해진 저는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미국 내 태권도 수련생은 현재 약 3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10년 전보다 45% 증가한 수치였으며 연간 성장률이 8%에 달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중 75%가 5세에서 16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통계 수치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목격한 광경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전국의 태권도장들은 도복을 입은 아이들과 그들을 응원하는 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스포츠 문화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태권도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저는 경이로운 사실들을 연달아 발견했습니다. 태권도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전통 무술 태권을 기반으로 하며 놀랍게도 신라와 고구려 시대 고분 벽화에서도 유사한 자세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경주 석굴암의 인왕상, 무용충의 수렵도에서 발견되는 발차기, 자세들이 현대 태권도의 기본 동작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태권도가 단순히 고대 무술의 재현이 아니라 20세기 중반 대한민국에서 독자적 정체성을 형성하여 탄생한 현대적 무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1955년 최용희 장군을 비롯한 무술가들이 한국의 전통 무예와 현대적 기법을 융합하여 만든 이 무술은 그 후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선보인 태권도는 전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개막식에서 시연된 태권도 시범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이후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태권도의 국제적 지위는 확고해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 210여 개국에서 1억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며 한국 문화의 놀라운 영향력과 전파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축구 다음으로 많은 국가에서 행해지는 스포츠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관심을 끈 것은 태권도가 미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독특한 양상이었습니다. 다른 무술들과 달리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 기술이 아닌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체력 향상보다는 인성 교육에 더 큰 가치를 두고 태권도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태권도가 미국에 처음 소개될 당시의 상황을 조사하면서 저는 초기 정착 과정의 어려움들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무술계는 이미 일본 가라테와 중국 쿵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권도를 단순한 가라테의 변형 정도로 여겼고 또 다른 동양 무술이 필요한가 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태권도의 화려한 발차기 기술에 대해서는 실전성이 떨어진다, 쇼맨십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었습니다. 태권도가 강조하는 예의범절과 정신수양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문화에서 사범님께 정중히 인사를 해야 한다, 선후배 간의 서열을 지켜야 한다는 개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1세대 한국인 사범 중 한 분인 이철수 사범님의 증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965년 로스앤젤레스에 첫 도장을 열었을 때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우리 아이가 싸움을 잘하게 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무술을 배우러 온 건데 왜 인사를 이렇게 많이 시키느냐, 아이가 강해지기를 바라는 건데 왜 겸손함을 가르치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죠. 또한 태권도만의 독창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발차기 위주의 기술이 실제 격투 상황에서 과연 효과적인지, 전통적인 권투나 레슬링과 비교했을 때 어떤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편견들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브루스 리의 영향으로 쿵푸가 대중적 인기를 얻었고 일본 가라테는 이미 미국 무술계의 주류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태권도는 여전히 제3의 선택지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취재 초기에는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태권도가 다른 무술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는 것일까? 단순히 발차기가 화려하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많은 미국 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일까? 미국 사회에서 태권도가 급속히 성장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의문들을 안고 시작한 현장 취재에서 저는 곧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권도에 대한 제 인식이 180도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결정적 순간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코리아 태권도 아카데미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라 톰슨 씨와 그녀의 아들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태권도가 가진 진정한 힘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라 씨는 워싱턴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로 두 아이의 싱글맘이었습니다. 8살 된 아들 데이비드를 태권도장에 보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데이비드는 또래보다 작고 내성적인 데다가 집에서는 말대답과 떼쓰기가 일상이었거든요. 사라 씨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 데이비드는 전형적인 문제아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늘 혼자 있었고 집에서는 게임에만 몰두하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혼 후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되면서 더욱 반항적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스포츠도 여러 가지 시켜봤어요. 야구, 축구, 농구. 하지만 모두 며칠 만에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무엇에든 흥미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 데이비드가 태권도장에 다니기 시작한 계기는 우연이었습니다. 집 근처 태권도장 앞을 지나가다가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본 것이었죠. 그 순간 저런 예의를 우리 아이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처음 몇 주간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태권도장에 가기 싫어했고 집에서는 여전히 버릇없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포기하려고 했어요.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가 집에 와서 제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히 계셨습니까?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사라 씨의 말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태권도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부모에게
반말을 하고 말대답을 일삼던 아이가 이제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말을 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데이비드가 학교에서 보인 변화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데이비드가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도와줬다고요. 무력으로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설득해서 그 친구와 함께 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치관인 효도와 예의,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신이 태권도를 통해 미국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담임 선생님인 제니퍼 윌슨 선생님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예전에는 수업 중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을 방해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가장 모범적인 학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은 데이비드의 첫 품새 시연을 지켜볼 때였습니다. 지난 12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알링턴 태권도장에서 열린 승급 심사에서였죠. 그 작은 몸집의 아이가 태극 일장을 시연하는 모습에서 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데이비드는 흰 도복을 입고 도장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 순간 장내는 완전히 조용해졌고 아이의 눈빛에서는 진지함과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시작 자세에서부터 마지막 동작까지 각각의 움직임에는 배운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믿기 어려운 완성도가 있었습니다. 품새가 끝나고 데이비드가 심사위원들을 향해 깊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의 인사에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사를 주관한 김철민 사범님이 각각의 동작마다 담긴 의미를 설명하는 목소리가 도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품새는 가상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정신을 수양하는 것입니다. 태극 일장의 18개 동작 하나하나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김사범님은 30년 전 서울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의와 인성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요. 김사범님의 도장에서는 매주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기술 연습 전에 반드시 5분간 도덕 교육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태권도가 다른 무술과 구별되는 핵심이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은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김사범님의 이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도장에서 만난 또 다른 학부모인 마이클 로드리게스 씨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딸 12살의 소피아는 3년째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는데 최근 흑대 일품에 도전했다고 했습니다. 소피아가 처음 태권도를 시작했을 때는 매우 내성적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발표하는 것을 무서워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학급 회장을 할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배운 자신감과 리더십이 학교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소피아 자신도 태권도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기 전에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사범님이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진정한 태권도 선수는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고요. 그날 도장에서 목격한 또 다른 장면도 잊을 수 없습니다. 5살짜리 꼬마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선배가 다가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등을 토닥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괜찮다. 처음에는 모두 어려워라고 위로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태권도장이 단순한 무술 도장이 아닌 인성교육의 현장임을 실감했습니다. 김사범님은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권도에서는 선후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선배는 후배를 돌보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해야 합니다. 이런 문화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배려와 책임감을 가르쳐 주죠. 그날 도장을 나서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 부모들이 태권도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녀의 체력 향상이나 호신술 습득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운 정신 문화를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 태권도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 평균보다 15% 높고 문제행동 발생률은 30% 낮다고 합니다. 또한 자존감과 자신감 지수도 일반 아이들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저는 태권도가 미국 사회에 가져다 준 긍정적 영향력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한반도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무예 정신이라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년간의 집중 취재를 마치면서 저는 태권도를 통해 놀라운 문화 교류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하나의 무술이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변화를 통해 저는 문화가 가진 힘, 그리고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가족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의 체력 증진이나 자기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태권도장을 찾았지만 결국 얻은 것은 그보다 훨씬 소중한 가치들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한 태권도장에서 만난 제시카 첸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딸 에밀리가 태권도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할머니께 안부를 묻고 동생을 챙기고 친구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텍사스 댈러스의 로버트 존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잭이 태권도를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인내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려 했는데 이제는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해요. 이런 정신력이 공부에도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뉴욕 맨해튼에서 만난 이탈리아계 미국인 마르코 로시 씨의 증언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가족은 3대째 가톨릭 신자인데 태권도에서 배우는 예의와 배려 정신이 우리 종교의 가르침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져요. 태권도는 종교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저는 태권도가 단순히 한국 무술이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감명 깊었던 것은 미국 내 다양한 인종과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태권도를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가치를 배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힘이며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한국의 고유 무술인 태권도 지금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무술이 있지만 효도와 예의 약자를 보호하는 무술은 태권도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이 유익하셨다면 태권도를 더욱 알리기 위해 영상 공유와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